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한급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무한급수. 무한급수에서 이 무한은 뜻하는 게 당연히 무한대죠. 급수는 뜻하는 게 뭐예요? 시그마, 즉 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한이 더한다라는 뜻이죠. 자, 무한수열 an을 각 항을 플러스로 연결한 식. 참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자, 다 더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더하는데 어디까지 더해요? 그렇죠.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했다. 이것을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자, 무한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 이건 n에서 끝나죠. 근데 무한급수라면 끝없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중에서 n항까지만의 부분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부분합의 수열 SN이 S에 수렴할 때 이 무한급수는 S에 수렴한다고 하고 이 S를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이 극한값 S를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바로 뭐라고? 무한급수죠. 근데 이 무한급수는 일일이 끝까지 더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부분합 sn을 먼저 구해요. 그 다음에 이 sn의 값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 무한대가 얼마에 수렴하는지를 찾아냅니다. 자, 근데 이 부분합 sn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합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면 1항부터 n항까지 합. 요것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SN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야 돼. 자, 이 무한 급수 문제는 먼저 합 SN을 구한 뒤에 그 자식을 무한대로 보내자. 자, 그런데 합 SN은 어떻게 찾는다고? 시그마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무한급수 문제는 반드시 SN을 구해서 그걸 무한대로 보낸다. 근데 이 SN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렇죠. 시그마로 찾게 되죠. 시그마로 찾게 됩니다.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SN을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이 SN의 무한대를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1번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죠. 자, 이렇게 부호가 바뀔 때는요, 짝수 번째 합과 홀수 번째의 합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짝수 번째 합 계산한 값과 홀수 번째 합 계산한 값이 서로 같을 때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다르면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자, 이제 n이 2m, 즉 짝수일 때라는 이야기죠. 짝수일 때는 잘 들어봐. 자, 첫 번째는 요렇게 하면 S2까지 더하면 1-2분의 1이죠. 계산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까지는 요거죠. S4는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없어지고, 얘는 1-3분의 1이죠. 자, 다음 S6. 자, 여섯 번째까지 합이다. 그럼 1-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얘는 1-4분의 1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면 보세요. S2일 때는 1-2분의 1이죠. S4일 때는 1-3분의 1, S6일 때는 1-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 S의 2m일 때는 1 자, 이건 이제 대충 해도 되는데 지금 굳이 하려면, 자, 2일 때는 2고요, 4일 때는 3이고 6일 때는 4가 됩니다. 자, 이걸 반 나누고 1 더한 거죠. 4에서 4를 반 나누면 2, 2에다 1 더하면 3 되죠. 6을 반 나누면 3, 3에다 1 더하면 이게 나오지? 그러면 6을 반 나누면 m, 거기다 1 더하면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구한다고요? 무한대를 구하는 거죠. 자, S2m의 극한값을 구합니다. m이 무한대로 갈 때 1-m 플러스 1분의 1. 자, 그러면 무한대 보내면 0 되니까 요건 1이 되네요. 자, 짝수 번째일 때는 얼마가 된다고? 짝수 번째일 때는 1이 됩니다. 1. 자, 그 다음 이제 홀수 번째 들어갑니다. 자, 이거 싹 지웁니다. 자, 홀수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싹 지우고 홀수 번째.
자, 홀수 번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S1일 때는 자, 요거 딱 한 개 있죠? 그냥 1이네요. 자, S3일 때 자, 그러면 4만까지 합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그럼 없어지고 얼마요? 또 1 되죠? 자, S5일 때 자, 5까지 합이죠?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또 1 되죠? 계속 뭐만 나와요? 1만 나오죠? 아, 이건 쉽네요. S2m-1은 계속 1만 나오니까 이거 무한대를 보내보셔도 계속 얼마만 나와요? 1만 나오죠? 그래서 홀수 번째일 때도 1만 나오잖아. 그래서 둘 다 1만 나오니까 답은 1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 1번도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짝수 번째일 때를 확인해 봅시다. 제일 처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잠깐만. 자, 짝수일 때 먼저 S2부터 해볼게요. 자, 2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0 되죠? 자, S4 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이것도 0 되죠? 자, S6도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자, 둘, 넷, 여섯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것도 0 되죠? 따라서 짝수 번째일 때 극한은 얼마인데요? 무한대를 보내봐도 계속 그냥 0만 나오죠. 그래서 짝수 번째일 때는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홀수 번째일 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수 번째일 때, 자, 홀수 번째 너도 지워지고, 자, 너도 지워져요. 자, 홀수 번째일 때, 자, S의 2m-1일 때, 자, S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S3는요, 자, 4만까지 합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 S5는요, 자, 5까지 합입니다. 자, 지금 짝수 번째 합은 0이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홀수 번째 5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볼게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그럼 날라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S의 2m-1은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5일 때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일단 분모와 분자는 저기 보면 얘가 하나 더 크죠. 이게 정확하게 또 구별하려면 좀 귀찮은데요. 이건 뭐 대충 그냥 보면 이렇게 하면 분모는 크고 분자는 하나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 줄 수 있겠죠. 그지? 이게 정확하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를 보낼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s의 2m-1은 자,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m. 자,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마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자, 아까 짝수 번째는 얼마였어요? 짝수 번째는 0이었죠? 짝수 번째 0이고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럴 때는 뭐라 쓴다고? 이럴 때는 그냥 발산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제 예제 2번은 우리 문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건데요. 요거는 별표를 쳐주시고, 자, 요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거니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급수네요. 자, 그러면 이 준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일반항 n을 적는 거잖아. 일반항 n을, 그지? 자, 일반항을 찾아봐요. 자,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그럼 n 번째는 첫 번째는 2의 제곱, 두 번째는 3의 제곱, 세 번째는 4의 제곱. 그럼 n 번째는 n 번째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자, 이건 그럼 앞제곱 뒷제곱이니까 이건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에서 1 뺀 거 하고 n 플러스 1에서 1 더한 것분의 1이 되죠. 그럼 이건 n에 없어지고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일반항이 뭐라고? n에 n 플러스 2분의 1 이게 일반항이란 말이야. 자, 이제 무한급수 문제는 옆에 건 지울게요. 자, 무한급수 문제는 뭐를 먼저 따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 sn부터 따지지? 자, 합 sn은 근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구한다 그랬죠? 자, ak는 그럼 요거를 이게 지금 an이잖아. 이걸 k라고 바꿔서 적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k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계산하냐면 이 시그마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그마는 부분무수로 바꾸면 b-a 즉 2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은 상수니까 상수는 밖으로 빠져서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밑에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C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계산합니다. 자,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2분의 1은 아직까지 계산 안 하고 요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자, 1 넣어줍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3을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4를 넣어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 마이너스 1 넣어주면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 n을 넣어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자, 이제 좀 죽여줄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 다음은 5분의 1 그 다음 6분의 1이니까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앞에 요거 2개 남았죠? 그러면 끝에도 대칭으로 요렇게 2개 남죠? 그러면 요것도 같이 없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다가 남은 거 적어보시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무한대로 드디어 보내줄 시간입니다.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죠? 이게 합 SN으로 정리한 거다. 자, 그러면 무한대 보내봅니다. 무한대 분의 상수는 0, 무한대 상수는 0. 그럼 남은 것만 적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가로 열고 1 더하기 2분의 1만 남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분수 수열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한급수 개념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 자,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열의 극한 자체는 0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무한급수 자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은 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은 끝나요? 아니면 끝없이 계속 더해요? 끝없이 계속 더하죠. 근데 이게 어떤 값 알파에 수렴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이게 뭐 2.8이고 이게 2.7이고 이런 식으로 쭉 더해가지고 나중 돼서 아무리 더해도 어떤 값 알파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은 자, 어떤 값을 더할 때마다 값이 계속 양수를 더할 때는 계속 커지죠. 근데 어느 순간은 커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더해졌다는 이야기죠. 0은 더하나 마나니까 그제? 그러면 요게 지금 뜻이 뭐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an 값이 얼마라고? 0이란 이야기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얼마라고? 0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했다 라면 그 수열 일반항만 딱 가져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은 0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까? 자, 여기 보세요. 이 무한급수는 4분의 3이 수렴했지? 그러면 일반항 an이 요거였잖아요. 요거였죠? 일반항 an이 이거 맞죠? 그러면 an의 극한만 따져봐요. 자, an의 극한만 따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n의 n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이거 얼마야? 0 되지? 그래서 답은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다시 한 번 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값에 수렴했다 라면 자, 이 수열의 극한 자체는 얼마라고? 0이다. 자, 이게 성립했다면 자, 이 명제 무슨 명제도 성립해요? 그렇죠. 대우도 성립하는 거지. 대우 성립해요. 자, 그러면
an의 값이 0에 수렴하지 않았다면 이 무한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n이 만약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자, 이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얼마요? 1이죠. 즉 0이 수렴하지 않았지?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 즉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해보나 마나 뭐라고? 발산이란 말이야. 발산. an의 값이 0에 수렴하지 않았으면 이 무한급수는 해보나 마나 발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수렴이냐 발산이냐 판단을 할 때 요게 바로 뭐예요? 수열 an이죠. 그럼 이 n의 n 플러스 1분의 n을 an으로 잡잖아. 그럼 이 an의 극한을 구해봐요. 자, 이 an의 극한을 구했더니 1이 되네. 즉 0이 수렴하지 않았지?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무한대를 보낸 극한값이 0에 수렴하지 않았으면 이 무한급수는 해보나 마나 뭐라고?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발산.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제 2번을 보겠어요. 요거 딱 떼다가 이게 지금 an이잖아. 그제? 그러면 지금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질 때 이 an만을 떼서 무한대를 보내봅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an은 지금 2n 플러스 1분의 n이죠. 무한대는 최고차의 비가니까 2분의 1이잖아. 즉 0에 수렴하지 않았죠. 0에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이 무한급수는 뭐라고? 발산한단 말이야. 이것은 발산합니다. 자, 다음 니은. 자,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무한급수라고 했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자, 이제 봅니다. 자, 니은 보겠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지금 n의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무한급수는 먼저 합 sn을 구한 뒤에 sn의 수렴 발산을 따지지? 합 sn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바로 요걸 k로 바꾼 거죠, 이제? 그러면 자, 이걸 k로 바꾸면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죠. 먼저 이거부터 계산합니다. 자, 이것은 시그마의 계산이죠. n이 무한대로 할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빼면 1. 자, 그 다음에 부분수로 바꾸면 1분의 1은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죠. 자, 부분수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공식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걸 쭉 넣고 계산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부터 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요. 자, 이쪽은 좀 지워주고, 자, 그리고 n을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쭉 없어지고 제락과 제일 끝만 남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은 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자, 이건 무한대로 이제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을 때 리미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리미트 보내면 얼마요? 0이지. 따라서 이건 1이 되죠. 1에 수렴한다. 그래서 분수 수열의 무한급수는, 무한급수 중에서 분수 수열의 무한급수는 항상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수렴합니다. 기억을 안 했고요. 자, 이 디귿도 상당히 중요한 보기거든요. 자, 디귿 해보자. 자, 크게 지울게요. 자, 디귿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죠. 자,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나오고, 그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이걸 k로 바꾸면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이에요. 자, 이거 분수 수열의 합, 아니지. 무리식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야? 그죠? 유리화하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자, 유리화하면 분자분모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곱하면 분모는 앞제곱 k 플러스 1 마이너스 뒷제곱 k.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것만 남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만 남습니다. 자, 이제 이걸 1부터 이제 넣어주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부터 넣어주면, 자, 넣어볼게요. 1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맨 마지막 n 넣으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3 없어지고 죽고 살고 쫙 죽었지? 그러면 대칭으로 끝에 죽고 두 번째 살죠? 이것도 두 번째 살았지? 그러면 남은 것만 다시 적어보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무한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빼기 1은 역시 무한대가 되니까 이거 무한대로 발산이죠? 그래서 이것도 발산합니다. 수렴하는 것은 니은만 되네요.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더. 자,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은 an을 딱 떼다가 이것의 극한을 구했더니 0에 수렴하지 않았어요. 발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0에 수렴하지 않은 모든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2에 수렴했다, 2분의 1에 수렴했다, 즉 또 뭐 무한대로 갔다, 내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다, 진동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해보나 마나 이 무한급수는 발산하는 거예요. 0에 수렴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한급수는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자, 유제 3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자, 무한급수가 수렴했대요. 자, 그러면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떤 값에 수렴했다면 이 수열 자체의 극한은 얼마라고? 0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일반항이 요게 일반항이네요. 자, 2an-1이 어떤 값에 수렴했대요. 그게 얼마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렴했다면 이거를 리미트 가져옵니다. 이 수열의 극한, 즉 리미트 an-1은 얼마가 된다고? 자, 이게 얼마에 수렴했든 간에 이 an의 극한 자체는 얼마야? 0이지. 자, 이것의 극한 자체는 얼마라고? 0이 되죠. 따라서 리미트 안으로 들어가면 2 앞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1은 0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은, 자, 마이너스 1 넘기고 2로 나누면 2분의 1 되죠. 그래서 an의 극한 자체는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속 풀어볼게요. 요 실제로 찾는 게 요거죠. 자, 들어갑니다. 2는 앞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플러스 1인데요. 자, an의 극한 자체가 an의 극한 자체는 얼마요? an의 극한 자체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약분하면 1 더하기 1.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2.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이건 이걸 이용한 거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 an 자체의 극한값은 0이다. 이걸 이용한 겁니다. 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험은 잘 나오나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무한 등비 급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한 등비 급수라는 것이 뭔지 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이 뭐였어요? 무한 급수였죠. 자, 이때 이 an을 등비 수열로 딱 잡으면 무한 등비 수열의 급수, 이걸 줄여서 무한 등비 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한 급수란 말이야. 무한 급수는 전부 다 합 SN을 구한 뒤에 이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 SN은 무슨 수열의 극한이 되겠어요? 아, 이 SN은 무슨 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등비수열 공식 1-r분의 a에 가로 열고 1-r의 n제곱이죠. 자, 근데 여기서 절대값r이 1보다 클 때는 이거 발산이지. 발산 수렴하지 않네요. 그러면 절대값r이 1보다 그리고 절대값 그냥 r이 1일 때는 분모 0 되니까 값이 없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진동하니까 안되죠. 그래서 절대값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게 얼마인데요? 0 되죠. 그래서 남은 것은 1-r분의 a만 남지. 그래서 절대값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결국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그래서 너무 쉬운 게
무한 등비 급수에서는요, AR의 n-1제곱은 공비가 어떨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항상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1-r분의 a로만 나옵니다. 자, r이 바로 뭐예요? 공비. 그 다음에 a가 뭐야? 초항이죠? 자, 그럼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2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그러면 얘는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0제곱 없어지고 1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얼마 곱해져요? 공비가 3분의 1이죠? 그러면 1-r 3분의 1분의 초항은 이제, 자, 분조한모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3을 곱하죠. 3 곱하면 이게 3 빼기 1분의, 자, 3이 6. 그래서 이건 2분의 6.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되게 쉽지? 자, 다시 무한 등비흡수는 항상 답이 뭘로 나온다고? 1-r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예제 3번. 아, 이거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표 2개 쳐주시고. 자, 무한 등비 수열이라네요. 자, 무한 등비 수열. 그럼 이 a는 ar의 n-1제곱이죠. 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은 첫째 항 a고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의 제곱 이렇게 쭉 나가는데 항상 답은 뭘로만 나와? 1-r분의 a로만 나오는데 이게 1이랍니다. 첫 번째 조건.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의 제곱이에요. 그럼 첫째 항도 제곱되고 두 번째 항 ar도 제곱되고 세 번째 항 ar의 제곱도 제곱되죠. 자, 그러면 이건 a제곱 더하기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r 4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 그럼 공비가 얼마라고 파악이 돼요? 그죠? r제곱이죠. 그래서 1-공비 r제곱분의 초항 a제곱인데 요거는 봐. 1-r제곱은 1-r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a제곱은 a 곱하기 a죠. 자, 이게 문제 조건에서 얼마래요? 3이래요. 3. 그런데 잘 보세요. 1-r분의 a가 1이지? 1-r분의 a. 요게 얼마라고요? 1이죠. 따라서 1 플러스 r분의 a는 얼마? 3이 된다. 3. 자, 이제 이게 2번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식에서 자, 1번식에서 a는 곱하면 1-r이 되고요. 자, 2번식에서 a는 곱하면 3에다가 곱해지니까 3 플러스 3r이 되죠. 자, 이 두 개를 연립을 합니다. 빼면 좌변은 0 되고, 자,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에서 3r을 빼면 마이너스 4r. 따라서 4r은 마이너스 2,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a는 1 마이너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이죠. 따라서 a는 2분의 3,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an의 세제곱이제. 자, 그러면 좀 지우고, 자, 지워보고 지워보고. 자, an의 세제곱 들어갑니다. an 세제곱은 a도 세제곱 되고 두 번째 항 ar도 세제곱하고 세 번째 항 ar의 제곱도 세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r 6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죠. 그럼 공비가 얼마라고 해석이 돼요? r 세제곱이 되지. 그래서 1-r 세제곱분의 초항 a 세제곱이죠. 되지? 자, 그러면 공비가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이고 초항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자, 2분의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세제곱해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플러스 8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세제곱하면 8분의 27. 자, 분조함에 8을 곱하면 8 플러스 1분의 27이네요. 자, 그러면 9분의 27이니까 자, 9분의 27 계산하면 얼마인데요? 3이 되죠? 정답은 3 이렇게 된다. 자, 무한 등비 급수 1-r분의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수렴하기 위한 조건. 자, 해보세요.
자, 보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r의 n-1제곱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일반적인데, 특히 이렇게 초항이 밖으로 탁 나가 있을 때는 초항이 얼마면 또 수렴해요? 초항이 0이면 보세요. 이게 0이면 0 곱하기 뭐는 다 0이지. 초항이 0이면 두 번째 항도 0이고 세 번째 항도 0이고, 그러면 무한히 더해봤자 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초항이 0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이 초항이 0 되는 값 맞들이지 말고 찾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무한급수의 성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한수열의 성질과 동일하지만 이 무한급수는 시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곱셈, 나눗셈으로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상수는 밖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성질이죠? 덧셈, 뺄셈으로는 이거 왜 이래? 자, 덧셈, 뺄셈으로는 전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an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bn. 자, 곱으로는 전개 안 들어간다. 왜요? 시그마이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자, 그럼 예제 4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분모로 들어가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릴까요? 덧셈, 뺄셈으로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준식은,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자, 5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자, 이제 덧셈 뺄셈으로는 들어가니까, 자, 전개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할 때, 요 정리하면 얼마예요? 5분의 2의 n제곱이고, 자,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5분의 3의 n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자, 5분의 2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예요? 5분의 2죠? 5분의 2. 자, 초항은 첫째 항이 1이지. 1 집어넣을 때, 첫째 항이 1을 집어넣을 때가 첫째 항이죠. 1 집어넣으면 5분의 2가 첫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얼마예요? 그죠? 5분의 3이죠? 그 다음 첫째 항은 여기 1 집어넣을 때 첫째 항이니까 역시 얼마? 5분의 3이지? 자, 분자함에다가 이건 5를 곱합니다. 자, 여기도 5를 곱해요. 여기도 5를 곱하고 분모에도 5를 곱하죠. 자, 그러면 자, 곱해가지고 결과를 찾아보면요. 이게 2고요. 5 빼기 2니까 3이네요. 그 다음에 3이고요. 자, 5 빼기 3하면 이게 2죠. 자, 3분의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요거는 곱하면 6분의 칼싸움하면 4 더하기 3, 3은 9. 그래서 6분의 13. 정답은 6분의 13이 됩니다. 자, 이 무한 등비흡수는 이렇게 쉬워요. 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푸는 거겠죠? 그지? 자, 이 무한 등비급수의 도형 활용 문제. 이게 사실 극한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한 번도 빠짐없이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이 됩니다. 문제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이거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무한 등비급수 문제는 항상 몇 개의 항만 구해주면 돼.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하면 끝. 왜냐면 초항도 나오고 공비도 나오지. 그래서 1-r분의 a라고 찾아지기 때문에 항상 두 개의 항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요 문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번에 또 학교에서도 기출 많이 했던 문제죠. 별표 3개. 자, 이게 90도고요. 직각 이등분삼각형입니다. 자, 이때 S1, S2, S3 이렇게 한없이 만들어갈 때 정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넓이는 S1이라고 할 때, 자, 이 S1의 첫 번째 넓이를 A1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거 A1이면 이쪽도 정사각형이니까 A1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A1이지? 너무 작네요. 좀 그림을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다시. 자, 좀 더 크게 해볼까? 좀 더. 좀 더. 좋았어. 자, A1이죠? 그런데 요게 있잖아. 요게 직각이고 이게 직각 이등분삼각형 이게 45도죠?
자, 이쪽도 그러면 몇 도예요? 45도. 이쪽도 45도지? 얘도 직각이동삼각형이네. 그럼 여기도 얼마요? A1이 되죠? 그럼 A1, A1 더한 게 A니까 2A1이 A. 따라서 A1은 2분의 A가 되네요. 따라서 S1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니까 A1의 제곱이죠. A1이 2분의 A니까 2분의 A의 제곱. 그래서 결국 얘는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2의 한 변의 길이를 A2로 갈까? 그럼 이것도 얼마? A2가 되죠? 그런데 얘도 역시 몇 도예요? 직각이고 45도면 이쪽도 45도. 그럼 45도. 얘도 그럼 얼마가 돼요? A2면 얘도 A2죠? 그럼 A2, A2 두 개 더했더니 요 A2와 이 A2를 더한 게 뭐하고 같아요? A1하고 같아지죠? 따라서 A2는 2분의 A1입니다. 그럼 2분의 1 A1인데요. 자, A1은 근데 아까 뭐였어요? 2분의 A였죠? 2분의 A 결국 4분의 A가 바로 A2. 자, 그러면 S2는요. 한 변의 길이 A2의 제곱이죠? 그럼 A2가 지금 얼마요? 4분의 A지? 4분의 A를 제곱하면 얼마인데요? 16분의 A가 되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구하는 게 뭐죠? 정사각형 넓이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S4 더하기 해서 끝이 나요? 안 나요? 끝이 안 나지? 그러면 얘는 무한급수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B가 성립하지. 즉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S1의 넓이는 4분의 A 제곱. 두 번째는 얼마예요? 16분의 제곱 빠졌네. 16분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지. 공비가 얼마겠어요? 4분의 1이죠. 자, 그러면 항상 답은 뭐라고? 1 마이너스 공비 R분의 초항이죠. 초항은 4분의 A 제곱. 자, 그럼 분자원모에다가 얼마를 곱할까요? 그렇죠. 4를 곱하죠. 4를 곱하죠. 자, 그럼 4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얘는 날라가면 A 제곱이고 얘는 4 빼기 3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지. 그럼 3분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3분의 A 제곱.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밑에 있는 이 문제 9번하고 10번도 몇 개의 항만 찾으면 돼요. 항 딱 두 개만 찾으면 된다. 두 개만. 두 개 찾아주고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그때 우리 이 값을 수렴값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수렴값에서 자, 이 수렴값이 어떤 값을 가진다라면 이걸 이제 부분합 아니지 SN을 부분합이라고 수렴할 때 이때를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무한급수는요 SN의 수렴 발산을 따지는데 SN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찾아내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요것을 이용해서 SN을 구해서 SN을 먼저 딱 보내면 무한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예제 1번이 중요한데 자, 이게 부호가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짝수번째 합과 홀수번째 합으로 나누어서 풀어요. 짝수번째 합과 홀수번째 합이 같을 때만 수렴하고 다를 때는 발산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분수 수열의 합 요런 게 많이 나오지. 분수 수열의 합은 부분수로 바꾼 뒤에 계산하면 언제나 답이 나와요. 수렴하게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는데요.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은 자, 무한급수가 어떤 값에 수렴하면 그게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그 an 자체의 극한은 얼마라고? 0입니다. 자, 대우명제. 자, 이 무한급수에서 an만을 떼서 이걸 극한을 보냈더니 0에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1에 수렴하거나 2분의 1에 수렴했다. 뭐 2분의 1에 수렴했다. 하여튼 0에 수렴하지 않았다면 이 무한급수는 해보나 마나 뭐라고? 발산합니다. 이런 경우죠. 자, 이건 무한급수에서 요거만 딱 떼다가 리미트 극한을 보내보면 2분의 1이제 즉 0에 수렴하지 않았으니까 이 무한급수는 뭐라고? 발산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직접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수렴한다면 이게 얼마든 상관없이 이것 자체에 극한을 보내면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딱 풀면 AN의 극한값이 나오지?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무한등비 급수는 쉽죠? 항상 어떨 때만 수렴해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은 항상 뭐라고? 1-r분의 a가 된다. 자, 그런데 특히 첫째 항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첫째 항이 0 되는 것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주는 겁니다. 첫째 항이 0 되는 것도. 자, 그 다음 무한급수의 성질은 자,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다. 무한수열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시그마 플러스 무한수열 요거 합쳐놓은 게 바로 무한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데 시그마는 곱셈으로 못 들어가니까 곱셈 나눗셈 빼고 덧셈 뺄셈으로만 전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무한 등비흡수 도형 응용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풀면 된다고? 당황하지 말고 첫째 항, 두 번째 항 두 개만 구해주면 항상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4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지만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고 뒤에 교과 수능 문제 있죠? 풀어보시고 뒤에 답이 있으니까 꼭 매겨보시고 다시 한번 더 꼭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